블로그 저품질 겪어보셨나요? 저는 지금까지 네이버에서만 총 2번의 저품질을 겪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적으면 3페이지 이후로 글이 밀려나는 증상이었죠. 블로그를 애지중지 키워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이 떨리고 다른 일에 집중이 안 될 정도로 큰 압박감으로 작용하곤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저품질을 피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늘 주제는 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저품질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고 나눠볼까 합니다. 저품질 사연 첫 번째, 실시간 검색어 건드리기. 맨 처음 저품질을 겪을 때 욕심이 좀 과했습니다. 제가 하던 사업이 있었고 이 사업처로 방문자 유입을 시도하기 위해 실시간 검색어를 이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2002년 월드컵 박지성, 황선홍, 골 장면, 세레머니 등 2020년 월드컵과 관련된 글을 작성한 바 있었죠. 제목만 봐선 2020년 월드컵과 관련된 내용이 자세하게 들어가 있어야지만 축구에 관해선 지식이 해박하지도 않았고 관련 글에 대해선 500글자도 채 적지 않았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의 유입량을 어떻게든 땡겨서 제 홈페이지를 간접적이나마 노출시키고 싶은 마음 뿐이었죠. 저작권이 무서워 골 장면 영상은 올리지 않았고 사진 몇 장 대충 올린 다음 제 홈페이지 홍보용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그 결과는 블로그 유입수는 평소 3, 4배 이상 늘었지만 빛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축구 관련 홈페이지가 아니라서 그런지 홈페이지 유입 전환은 상당히 저조했고 블로그 또한 이 사건 이후로 하루가 멀다 하고 방문자 수는 점점 줄어만 갔습니다. 이를 만회하고자 새 글을 평소처럼 열심히 썼지만 글을 쓰는 족족 3페이지 뒤로 밀려나더군요. 시간이 더 지나자 이전에 적었던 약 320여 개의 글 또한 전부 다 1페이지 밖으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아니, 아무리 페이지를 넘겨도 찾을 수 없는 글이 되더군요. 뒤늦게 문제가 됐던 글을 지우고 비공개 처리를 하는 등 복구를 하려고 약 일주일간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서 저는 저품질 탈출을 포기하고 맙니다. 자, 이렇게 제 사례를 통해 본 저품질 원인에 대한 개인적인 추측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낚시성 어뷰징 글에 유입된 사람들은 체류 시간이 극히 낮았을 겁니다. 두 번째, 혹하는 제목에 기대를 품고 들어왔더니 내가 원하던 정보는 없고 누군가 이를 이용해 자신의 사업을 홍보한다? 격분한 누군가가 신고를 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품질 사연 두 번째, 예약 발행하기. 애지중지 3년 동안 키워온 블로그가 날아가고 복구 또한 실패하면서 저는 새롭게 블로그를 키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시 1일 1포스팅으로 45일에서 60일 정도 매일 꾸준히 포스팅을 하면 최적화 블로그를 만들 수 있던 시절이었죠. 만드는 방법은 알고 있던 터라 2주간 꾸준히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러다 약 일주일 정도 포스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고요. 미리 예약 포스팅을 일주일 정도 걸어두게 됩니다. 매일 컴퓨터를 켜고 1일 1포스팅을 하든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예약 발행돼서 똑같이 올라가든 어차피 1일 1포스팅 발행이니 최적화로 가는 건 문제가 없겠다란 저의 판단이었죠. 하지만 너무 긴 시간 동안 예약을 걸어둔 게 문제였을까요? 신생 블로거라도 조회수랑 문서수가 낮은 세부 키워드는 정확도에 노출돼야 하는데 예약 발행을 걸어둔 시점 이후부턴 새로운 키워드는 물론 이전 발행된 키워드 노출까지 글이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봤지만 제대로 된 답변은 받을 수 없었고요. 예약 발행에 관련해선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정말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약 발행으로 피해를 봤지만 저와 동일한 시간에 블로그를 키운 사람은 예약 발행으로 별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거든요. 참고로 그분은 저보단 예약 발행일이 적었습니다. 길어야 2일에서 3일 정도였고 자주 예약 발행하지도 않았죠. 개인적인 판단에서 보건대 예약 발행은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기능으로 사용해도 괜찮지만 너무 장기간 예약 발행을 하는 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란 추측입니다. 매일 동일한 패턴으로 기계적으로 올린다고 판단해서일까요? 사람이 아닌 기계적인 무언가가 느껴진다고 하면 여지없이 저품질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2번의 저품질을 겪고 나서 느끼는 바가 참 많았고 나름의 기준을 갖고 새롭게 블로그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품질을 겪고 있진 않고 있죠. 저품질이란 주제가 나오면 많은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링크 넣으면 저품질 걸리지 않나요?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링크 넣으면 저품질에 걸릴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요. 대답이 참 모호하죠? 제가 정답은 아니기에 확실한 답은 드릴 수 없지만
대략 10년 가까이 여러 개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느낀 결론 하나는 링크를 넣는다고 해서 저품질에 걸린다라는 건 아니란 점입니다. 참고로 저는 전체 글의 약 80% 이상이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유입되는 링크를 넣고 있습니다. 일부 글에는 유튜브 링크까지 넣고 있고 운영 중인 카페 링크까지도 넣어봤죠. 과거에 만들어준 최적분은 물론 가장 최근에 만들었던 6개월 전 개설해 키운 블로그 기준에도 똑같이 링크를 넣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품질을 겪었던 저의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턴 저품질을 예방하는 미세 팁을 공유할까 합니다. 동일한 사진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진에는 EXIF라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조리개 값이라든지 ISO라든지 촬영된 사진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죠. 네이버는 중복된 사진을 기가 막히게 잡아냅니다. 동일 사진으로 도배해서 돈 벌던 마케터를 잡으려고 중복 사진 필터링을 강화한 덕분입니다. 저는 이런 네이버의 알고리즘을 의식해 사진 촬영은 습관처럼 많이 해두는 편입니다. 본인이 사진 찍는 습관이 없다면 일부러라도 키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링크는 바로 넣지 않습니다. 저는 블로그를 개설하고 처음부터 링크를 넣진 않습니다. 블로그를 처음 생성하고 약 2달간은 1일에서 3일 사이 1포스팅을 합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나 약 40여 개 이상의 게시물이 쌓인 다음에 링크를 넣기 시작하죠. 그 전까진 일상적인 정보성 위주의 키워드만 찾아 글을 적습니다. 여기서 정보성 키워드인지 상업성 키워드인지는 사람이 판단하기보단 네이버 검색 로봇처럼 기계적인 판단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저는 보통 블랙키위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죠. 해당 사이트에서 키워드를 넣고 검색하면 페이지 하단에 정보성 키워드인지 상업성 키워드인지 알려주거든요. 한 개의 게시물당 6에서 10장 정도의 사진을 사용했고 네이버 알고리즘 최적화를 위해 움짤 또는 동영상을 첨부해서 키웠습니다.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링크 글을 넣어서 발행 중이지만 최신 순으로 빠진다든지 글이 뒤로 밀린다는 증상은 없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블로그를 처음 생성하고 시간 텀을 두면서 게시글을 쌓고 그 다음에 링크를 넣으라는 얘기죠. 네이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이버 입장에서 싫어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블로그를 개설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본인의 플랫폼이든 제휴 플랫폼 등으로 링크를 걸고 빼가려는 사람들이겠죠. 제 방식은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적용한 저만의 미세 팁인 거죠. 자, 세 번째, 작성 시간을 늘려주세요. 저는 한 개의 글을 작성하고 발행까지 약 1시간이 넘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시간은 실제로 타이핑을 해서 1시간의 시간이 걸려 발행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포스팅은 15에서 20분 정도만 걸려도 발행 버튼을 누르는 건 1시간 정도 뒤에 누른다라는 걸 의미하죠. 차라리 오랜 시간 걸려 작성한 포스팅은 기계 입장에서 판단할 때 정말 오랜 시간 정성 들여 글을 썼구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저품질에 걸렸던 저만의 사례와 저품질을 예방하는 3가지를 공유해 드렸는데 어떠셨나요?